처음에 진행해보면 1점 투시인데요. 한번 잘 보이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우체국이라고 여러분 그 문자로 받은 사진이 있어요. 다른 사진들은 전부 다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공개한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1점 투시라는 거는 소실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실점이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정면만 이렇게 보여요. 건축물 전체가 이렇게 해서 정면이 보이고 2층 건물 보이고요. 입구 건물 보이고, 이게 1점 투시라는 걸 살짝 느낄 수 있는 게 요 처마 쪽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들어가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쪽 소실점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점, 요게 하나 있는 경우가 1점 투시, 이게 두 개 있으면 2점 투시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 찾아보면은 소실점이 두 개 있는 목화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보여져야겠죠. 여기에 측정선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으로 소실점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소실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보통 그림 그릴 때는 이 두 면을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보다 한쪽 면이 좀 많이 보이고요, 한쪽 면이 좀 작게 보이게 하는 구도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소실점 하나, 이쪽 소실점 하나, 2점 투시, 2점 투시만 나와줘도 굉장히 입체감 있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1점 투시, 그냥 정면에서 바라본 건물 하나를 넣어주면 되고요. 입체감 있다면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투시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3점 투시라고 한다 그러면 소실점이 3개라는 얘기예요. 미술학원을 다녀봤다 그러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육면체를 그릴 때 3점 투시를 그려보면요, 윗면이 보입니다. 윗면 하나가 보이고요, 옆면도 보이고 또 다른 옆면도 보여요. 이게 육면체 기본적인 박스죠. 이게 건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화우체국이라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소실점이 일단 이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 이 아래로도 하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점 투시가 보여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4점 투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위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하면 광각 렌즈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각으로 어안 렌즈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사람 눈이 그래요. 천정도 보이고 이쪽 벽도 보이고 바닥도 보여요. 이거를 한 화면에 넣는다면은, 이 교실을 지금 한 화면에 넣는다면은 일단 천정, 이쪽 벽,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실점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쪽에서 3개가 있고 이쪽에서 4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5점 투시도 나와요. 그래서 최대 6점 투시까지 나옵니다. 6점 투시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은 이쪽 건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도 보여지고 이쪽에 있는 건물도 보여지고요, 내 뒤에 있는 건물도 보여져요.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보여지고, 사람들을 그린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려지게 되는 거겠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려지겠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려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도 다 보이는 거죠. 여기 하늘도 있고. 6점 투시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 어려워요. 만화 전공하는 학생들이 4점 투시, 5점 투시 써요. 그리고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 일반적으로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3점 투시를 씁니다. 디자인은 3점 투시긴 한데 약간 과투시를 써요. 그리고 우리 오늘 하려는 이런 어반 스케치는 1점 투시 내지는 2점 투시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10분만 더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케치를 할 때 요령이 있다면 큰 거부터 잡아보면 돼요. 이 목화 우체국 요거를 볼 때 크게 보이는 부분이 앞에 요 큰 전면부예요. 노란색 부분에 1층 부분이 보이고요, 2층 부분이 보이고 2층 난간도 보여요. 이쪽엔 저 뒤쪽에 별채로 가는 부분도 보이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보이고요. 이쪽에 옥상 위에 물탱크 같은 느낌의 뭐도 하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소실점은 이 가운데로 다 모여요. 이렇게 이쪽에는 큰 출입문 같아요. 이쪽에 출입문 같고, 여기는 돌로 만들어진 벤치 같은 거 있고요. 이쪽이 출입문 같네요. 철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지고
그다음에 이쪽은 돌이 쭉 깔려 있고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에어컨 이용 수칙에 따라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환기할 시간입니다. 학교 미료봉사 도우미 학생은 학교 내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열어 10분 동안 환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거를 먼저 그리는 거겠고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거는 머릿속으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안 보여? 너무 약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크게 보이는 걸 잡아놔서 그다음에 진하게 보이는 걸 그려주면 돼요. 먼저 여기서 봤을 때는 앞에 이거 나와 있는 꺼졌죠. 이 난간이 있는 이 부분. 선생님, 이런 잘 안 보이나요? 펜으로 그릴까요, 선생님은? 좀 더 진하게 보일 텐데. 펜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 연필이 살짝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에 이 난간이 있는 철제 난간, 그 부분부터 그려나가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어반 스케치 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반듯하게 그려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삐뚤삐뚤한 게 오히려 더 자기 감성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겠고 부담이 없어요. 이거 뭐 지금 어디다가 뭐 그림 팔 것도 아니고 어디 전시할 것, 전시한다고 했구나. 부담을 갖지 말고 그려 나가는 겁니다. 자기 감성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짧게 쓰는 털선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긴 선, 가급적이면 길게 쓰는 게 좋고요. 아마 학원 다닐 때도 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 왜 털선 써? 털선이 뭐예요? 짧게 쓰는 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게 먼저 보이는 것부터. 그래서 선생님 요 앞에 출입문을 먼저 잡으려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난간도 하나씩 있겠네요. 난간도 하나씩 그리는 거겠고요. 자, 이걸 선생님이 다 그린 걸 보고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계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계단을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계단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지나다고 생각되는 걸 먼저 그리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그릴 수 있는 선으로, 느낌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계단을 먼저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이 주변에 지금 뭐가 먼저 더 연필로 그려놨냐면요. 2층 이 노란색 2층 부분을 연필로 먼저 그려놓긴 했어요. 그리고 이쯤에 하나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살짝 띄워졌는데 목하고 채로 간판이 있어요. 근데 간판 위치는 조금만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다 돌이고 요 높이 맞춰가지고 하나 여러분 핸드폰 그 문자로 받은 이미지 있죠? 그거 보고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그건 뭐 데이터 드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보기가. 그 다음 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는 순서라든가 여기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느껴지는 대로 그리면 되고, 요령이 있다면은 큰 거를 먼저 잡자. 크게 보이는 거, 그리고 진하게 보이는 거 먼저 잡자. 그겁니다. 진하게 보이는 거, 큰 거 잡는 거. 그냥 반듯하게 해야 되나? 자주세요. 자를 그리고 싶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하더라도 자기의 느낌으로 그려나가는 게 어반 스케치입니다. 좀 진하게 보이라고 일부러 선생님 펜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연필로 먼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오늘 부담 갖지 말라고 연필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물론 지우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지우개 있으면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지우개 없이 그리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펜으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지우개가 없어요. 이 펜 같은 경우는 지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금 커지고 조금 작아지고 상관없고요. 종이의 앞뒷장 부분은 여러분이 만져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매끄러운 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기가 매끄럽구나,
그 부분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층, 2층, 이게 맨 꼭대기는 살짝 3층. 살짝 3층도 선생님 그린 거 살짝 좀 작아진 느낌이네요. 원래는 한 이만큼 나와야겠네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해서 그거 막 고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그냥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화이트 펜으로 청 거슬리면은 화이트 펜으로 살짝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남겨놔도 그림에 큰 지장이 없어요. 이 앞에 돌로 되어 있는 벤치, 이거는 없앴으면 하는데 선생님은 없앨까요? 제가 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없애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그리고 노란 우체통, 이 건물의 포인트 같아요. 없앴으면 그 없어진 부분을 그려놔야겠죠. 선생님도 지금 뭐 반듯하게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삐뚤삐뚤해져도 관계 없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선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반듯하게 나오는 편인데, 그거를 의식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이 하얀색의 길쭉길쭉한 통유리, 그게 이 또 모카 우체국의 포인트 같네요. 그리는 순서는 이런 사각형 그릴 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내 손 안에서, 본인들 손 안에서 그려지는 대로. 자, 선생님이 이 창문 그려가면서 옆에 공간이 확 줄어버렸어요. 목하고 제가 간판들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없어져서 어떻게? 그림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빨리빨리 막 그리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가 첫 스케치를 해보면서 1점 투시의 개념, 투시가 1점 투시 사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앞에서 보면 정면의 건물을 그리게 되면은 대부분 1점 투시도 그림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데 창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창문 틀이 안으로 들어가 보여요. 그게 이제 1점 투시가 적용이 돼서 그런 거죠. 이쪽 보면은 이쪽은 들어가 보이는데 이쪽 면은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이쪽에 창문이 있다 그러면 이쪽 면은 들어가 보이죠. 근데 이쪽은 보이지 않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행지에 와서 진짜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고서 지금 화판에서 들고서 이거 그리고 있는데 언제 막 연필 스케치 하랴, 지우개로 이걸 다듬으랴, 그럴 시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풍경, 그 느낌을 그림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때 그리게 되겠고요. 어느 정도 그린 친구들은 한번 이걸 펜선으로 따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준비해온 재료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펜선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 켄트지 하고 있는데, 켄트지의 단점은 잉크가 번져요.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메머드지나 머메이드지나 펜손지, 목말지는 좀 번지는 속도가 늦어요. 걔들도 번지긴 번지는데, 차이가 느껴지는 거를 꼼꼼하게 해도 되겠고요. 좀 생략, 여긴 잘 안 느껴져. 사진 선생님 보내준 사진이 너무 구려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생략도 적절히 해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연습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싶은 거, 이 학교 등하교 때 오가면서 사진에 담아뒀던 거, 특히 요즘 하늘 참 이쁘죠.
하늘 같은 것도 좀 담아놓고 그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때 담았을 때의 느낌대로 그림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목하우처 간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확 줄여버려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게 좀 신경이 쓰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엄청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켄트지에 그려보는 어반 스케치입니다. 번지면 살짝 번지는 대로 자, 이제 건물 중간을 여러 가지 차지하고 있는 이 돌, 이게 아마 벽돌 대신에 이런 자연석을 깔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돌멩이들을 다 언제 그려요? 여러분, 1초에 돌멩이 2개씩 그릴 수 있거든요. 2개씩 그리면 1분이면은 120개를 그릴 수 있어요. 10분간만 투자하면은 1200개의 돌을 여기에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분 안 걸리고요. 한 2, 3분이면 다 채워요.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은 화분 같은 걸 여기다가 아마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분들도 돌을 꽉 채우니까 아마 이 풀들만 남겨놓고 풀 주변으로 돌을 채워놓으면 화분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돌을 너무 높이 올렸어요. 창문 중간쯤인데. 좀 변화 있게 그리는 방법은 한쪽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돌멩이 깔아놓고 조금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지겨워요. 그리고 계속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패턴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모던하게 세련되게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연필선의 힘 조절, 강약 조절을 해주면 좀 좋습니다. 그림에 조금 더 생동감이 있죠. 조금 더 세련돼 보인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라는 것은 조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 혹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일 것 같은 부분들은 연필이 좀 힘을 줘보는 거예요. 부러질까봐 무서워요. 근데 한번 부러뜨려 봐야 이게 이 정도 힘에서 부러지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은 부러뜨려 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체해줄 연필이 있으니까 부러져도 괜찮으니까요. 진한 부분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 진하게 하세요. 창틀 같은 데서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거긴 진하게 해야죠. 너무 흔들려서 촬영이 잘 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바닥에도 돌을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뭐 의자가 하나 평상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바닥도 다 돌을 깔았네요. 돌이 상당히 많네. 일단 까는 데까지 한번 다 깔아봅니다. 그럼
그리고 그 앞에는 잔디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잔디는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점. 잔디도 좀 깔고요. 작은 화분도 하나 있었구나. 화분 생각했는데. 그 간판이 우표 느낌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환기 그만하라는 건가요? 쉬는 시간이구나. 아닐까요? 자,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쉬니까 선생님도 뭐 시간 제한, 우리 물론 입시미술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을 주어져서 그 시간 내에 그려야 되는 어떤 그런 미션이지만은 어반 스케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근데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스케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선생님 이쪽 부분이 너무 좁아진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뭐 창문은 그냥 하얗게 남겨놨는데 요거는 그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창문 부분은 다 블랙으로 잡아도 됩니다. 진하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 바닥도 바닥에 이제 1.2G가 보이는데요. 화분도 있고 옆에 가게랑 딱 경계선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아주 작은 돌들이 잔뜩 있고요. 아까 그 돌벤치 선생님 조금 앞으로 빼겠습니다. 돌벤치 앞으로 조금 빼서 만들어 놓을게요. 살짝 옆면이 보이게, 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보이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만큼 필이지 뭐 그럼. 자, 이 벤치 이 구조가 뭐냐면요, 철망 안에다가 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채워져 있는 뭐 벽돌, 큰 벽돌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돌이 잔뜩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돌 다 어디서 구해왔을까? 자, 이렇게 대면 수업이 이게 하루 이틀 한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서로 낯설지도 않고 좋은데요. 우리 첫 대면 수업 하고 나서 4주를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줌으로 접속하면은 처음 만나는 거랑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마 대면 수업 때 보면은 참 낯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보면은 선생님 얼굴 공개하고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이렇게 수업 영상은 마스크 쓰고 있어요. 수업 영상은 마스크 쓰고 있고, 보통 이제 집에서 만든 온라인 영상은 마스크를 벗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시간 날 때 매일매일 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금요일 정도에 업로드하고 오픈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오픈 채팅을 이번에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쪽에 기타 공지들이 있고, 또 1학기 때 수업했던 학생들이 아직 오픈 채팅방이 남아 있어요. 막 어떤 학생들은 막 나가버리는데 쫓아내는 거 아닌데 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정보 공유 차원이고요. 선생님한테 채팅 보낼 때는 거기 전체 타임라인에다 남기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그냥 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OCM의 그림마당, OCM 어반 스케치 해가지고 창이 하나 생겨요. 거기다가 남기는 거고, 온라인 수업 때 발표할 작업들도 그 오픈 채팅방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용은 선생님 안내라든가 공지는 전부 다 문자로 가고요. 그날 수업한 자료 전송용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정보 같은 거 안내할 때 쓰는 거겠고요.
아니면 문자로 전송을 받으면은 이게 화질이 저하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온라인 전시용 만들 때 원본 전송을 원본 화질을 받으려면 카톡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통 카톡 단톡방 만들면 되잖아요. 라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좀 민감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모르는 친구들한테 카톡 프로필 공개하기가 좀 꺼려져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면 상관없는데 학년이 다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오픈 채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오픈 채팅이 안 깔려 있는 친구들은 카톡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깔려요. 업데이트하면 거기에 선생님 프로필 들어오면은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좀 올려놓은 포스트라고 하죠. 포스트가 좀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고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페이스북도 유튜브랑 연동이 돼 있나 모르겠네. 페이스북은 미술과 수업들 위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섞여 있다. 인스타는 섞여서 있고요. 처음에는 이 학교용 그 미술과 세종예고용 계정, 대전예고용 계정, 캠공용 계정을 따로따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섞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히 뭐 페북은 뭐예요? 뭐 이거 의견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서 상당히 좀 실내 음질이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울릴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왜 마이크를 놓고 왔을까? 오늘 첫 수업이고 해가지고요. 되게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되게 막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늦으면 어떡하나. 근데 와서 또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늘 쓰던 장비가 아니라서 원래 노트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도 연결한 거고요. 자꾸 또 꺼졌어요. 꺼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켜지겠는데 더 좀 이따 움직이면은 패스워드를 다시 올려야 되네요. 자, 어떻게 한 15분? 10분 더 할까요? 15분 더 할까요? 같이 그림 보는 시간. 진하게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외곽선을 선을 한 번씩 더 그을 거예요. 그래서 좀 뚜렷하게 보이게끔 물론 처음부터 그려놨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리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을 하진 않았던 것 뿐이고요. 지금 했고 이 옆집들 이걸 그릴까 이건 목화우체국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옆이 너무 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옆 담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담은 이게 현대 건축물 같아요. 현대 벽돌담이고요. 또 옆에 담은 조선시대 담이 한옥 담이 있네요. 이 모카 우체국이 전주에 있는 이게 4호점인가요?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또 어디야 있고 그렇답니다. 표시를 거꾸로 줘버렸네. 전주는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현대식 벽이고 한쪽은 한옥벽이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도심 이미지입니다. 참 의미를 갖다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옥과 현대가 같이 있는 기와 느낌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 그냥 느껴지는 대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다 돌담 벽돌처럼 벽돌을 그려놨는데 이 한옥담은 좀 큰 벽돌들인 것 같아요. 크게 벽돌이 지어져 있고요.
옆에 양옥담은 좀 작은 벽돌. 이런 작은 벽돌 그리기가 사실 조금 짜증나는 부분인데 재밌다라고 우리가 최면을 걸면서 그리면은 조금 덜 지루합니다. 특히 벽돌, 이담 쌓는 거 밑에 작은 돌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 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이 작은 돌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면은 무섭대요. 그런 친구들은 점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채색으로 물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현대식 담벼락. 아주 작은 벽돌들이라 물론 실제는 더 많이 쌓아 올린 것 같지만은 쌤은 그냥 이 정도만 쌓아 올리고 벽돌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냥 한 칸 한 칸 다 그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좀 그런 걸 가르쳐 줘야지.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그냥 벽돌 하나하나 다 그려요. 요령이 있다면은 우리 사다리 타기 할 때 사다리 그려놨듯이 사이사이로 서로 이 벽돌 나눠지는 게 겹쳐지지만 않게 하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벽돌담이 있는 집을 그릴 때 집 디자인이 되게 이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벽돌을 그리려니까 벽돌이 막 수천 개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겹지만은 다 그리고 나면은 그 어떤 작업보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헷갈려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덜 그리나 덜 그릴까봐. 뒤에 있는 저 나무 표현도 이미 휴관 기간에 하나 올려놓을 텐데요. 소나무입니다. 나뭇잎은 요령이 있다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리거나 많이 그려놓는 건데요. 이것도 밀도 있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나뭇잎 다 그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뭇잎이 한 100개 돼야 보인다. 그럼 1분간 일초에 나뭇잎 2개씩 1분 한 더 걸릴 것 같겠는데 여기 아마 영상에는 선생님 이거 빨리 돌리기 해놓을게요. 앞에 수업 영상도 개요 설명만 정상 속도고요. 다른 부분은 빠른 배속으로 갑니다. 안 그러면 지겨워요. 1시간 가까이 설명하는 부분이라 중간중간에 좀 자르면서 해야죠. 소실점은 정중앙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그림 구도에서는 크게 투시가 작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2점 투시를 가게 됐을 때는 그 소실점 방향으로 창문이나 직선 이런 형태들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 학생들이 연습하기 좋은 자료 소재는 1점 투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자료 사이트는 핀터레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페이스북 계정으로 회원 가입이라든가 등록이 될 텐데요. 그리고 선생님 잘못된 부분 화이트펜을 이용할 겁니다.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는데 그래도 금간 마음을 조금 달래줄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살짝 회색이 되는군요. 그럼 9시까지만 할까요? 아니, 이 작업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한 13분, 14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세몬 여기다 메모를 사인을 캠공 어반 첫 수업 이렇게 적을 계획입니다. 느낌표? 느낌표 다른 게 더 날라나? 그리고 날짜
9월 25일이고요. 시간을 적을까요? 8시 50분. 날씨는 잘 모르겠고요. 라이브 시범. 이렇게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를 하는 겁니다. 혹은 직접 이 목화 우체국을 직접 간 상태다 그러면 거기서 먹은 차 이름, 에스프레소가 기억이 남네요. 에스프레소 이렇게 적어놔도 되겠고요. 자, 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랑 연결돼서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띄워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기능도 이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자, 선생님 그랬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펜 작업을 더 마무리를 졌고요. 행공 5반 첫 수업 2000년 9월 25일 8시 50분에 마무리했다. 라이브 시범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떤 메모를 했고, 뭐 이런 데다가 수업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어도 되는 소감 같은 거 적어놔도 되고 그렇습니다.